뇌경색이란 질환 어떤 질환인가요? 뇌졸중은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혈관 질환을 어떻게 말하면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인데요. 예.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뇌가 허혈성 손상을 입는 걸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허혈성 손상, 좀 일반인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제 모든 세포가 다 이제 피가 가서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그래야지 한마디로 살아갈 수 있고 영양분이 갈 수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서 세포가 죽는 거죠. 뇌세포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허혈성 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뇌경색은 왜 생기는 건가요? 혈관이 막히는 이유가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그 부분이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점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쌓이거나 하면서 점점 좁아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쪽이 너무 좁아지니까 그쪽에 혈전이 생기면서 혈관의 흐름을 이제 방해하게 되고 완전히 막히게 되는 그런 혈전 이제 점점 좁아지면서 생기는 혈전이 생기면서 막히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데에서 이제 색전 물질을 색전 그러니까 피가 뭉쳐진 피떡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날라오거나 해서 머리에 있는 뇌혈관을 흐름을 막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뇌경색으로 반응될 수 있다. 네. 이게 특히나 뇌경색이 급성으로 올 경우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건가요?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히는 거 막혀서 증상이 나타나면은 급성으로 이제 그 뇌세포의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 몸에 마비라든지 말하는 거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 기억력도 문제가 오기도 할 수 있고 어지럼증, 보이는 거 등등의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신경학적인 그런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뇌경색은 당연히 급성인 거고요. 이제 그래서 급성, 만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막히면서 증상이 나타나 손상이 오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뇌경색이 나타나기 전에 어느 정도 그 전조 증상 같은 게 드러나는 게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 혈관이 막히고 뇌 손상이 와버렸을 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는 경우들은 드물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뇌경색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이제 일시적으로 혈류가 좀 저하되고 잘 못 가다가 막히기 직전에 증상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혈류가 좀 다 원활히 가면서 그 기능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우리가 길게는 뭐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까지 보통은 한 한두 시간 정도의 마비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신경학적 증상들이 나타난 다음에 다시 증상이 회복되는 거를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뇌경색의 전조 단계로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뇌경색이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에 환자 본인이 좀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우선은 증상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크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상 자체가 우선 편마비, 보통 한쪽으로 팔다리 편마비가 나타나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뭐 어지럼증 이런 증상들, 감각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보이는 게 복시, 둘로 보인다거나 한쪽 편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저희들이 이제 보는 신경학적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환자분들은 혹시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뇌경색이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다면 어느 선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뇌경색이 호발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이제 호발하고 있고요. 호발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우리 하수도랑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 점점 연령이 높아지시고 하시면서 하수도처럼 우리 혈관에도 찌꺼기는 자꾸 쌓이는 거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 협착이나 협착의 빈도가 높아지는 게 첫 번째 이유겠고요. 두 번째는 연령이 높아지시면서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또 기저질환들, 당뇨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조절이 잘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뇌경색들이 잘 오는데 젊었을 때 없던 부정맥들이
고령이 되면서 부정맥이 발생해서 그 부정맥 때문에 생긴 혈전 때문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뇌경색 검사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뇌경색에 대한 검사는 저희 병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응급실에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서 내원하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뇌출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뇌 CT를 먼저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뇌 CT 상에서 뇌출혈이 보이지 않으면은 저희가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뇌 혈류량을 보는 CT와 뇌 혈관을 확인하는 뇌혈관 CT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류량이라든지 큰 혈관이 막혔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약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시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큰 혈관이 괜찮을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을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어서 이제 MRI로 이제 뇌경색을 최종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좀 치료는 물론 그 증상이라든가 그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이제 급성 뇌경색이 오신 분들이 두 군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조그만 혈관들, 우리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경우에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면서 이제 뇌경색 범위가 아주 작은 부분에 뇌경색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또 재발하거나 급성기 때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혈장을 증량해주는 이제 수액 치료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혈전이 또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항혈전제라든지 이제 혈소판 응집을 막게 하는 항혈소판 약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계통의 약제들을 이제 투약을 하면서 그 약들을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우리가 혈전 용해제나 4시간 반에 오셨을 때는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재개통률이 낮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혈전 제거술을 시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들을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제거를 하는 부분까지도 혹시 실패하거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바깥에 있는 두피 쪽으로 가는 혈관을 머리 안쪽으로 이어주는, 혈류를 새로 이어주는 그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개두술을 해서 안에 있는 혈전을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합니다. 혈관이 한번 막히면 이후에 또다시 막힐 가능성이 커지나요? 이제 혈관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막힐 가능성은 항상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막히는 원인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혈관은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막힐 가능성이 당연히 좀 높기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방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뇌경색을 좀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뭐 생활 속의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뇌경색의 위험 인자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뇌경색은 그 인자들 중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인자들이 있고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인자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뭐 유전학적인 거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들, 혈압, 뭐 당뇨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 질환들을 완치를 할 수는 없지만 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조절을 해서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고, 당뇨도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잘 투약을 하시는 거,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에 대한 투약을 잘 하시는 게 기본적인 거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습관 중에서 이제 흡연, 그리고 이제 음주,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리고 본인의 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고,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